한동석은 조용히 시선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백을 왜 거절해?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눌린 감정은 너무도 길었어요. 회장 씨의 침묵은 그 한마디로 무너질 듯 출렁였고 마광숙은 그저 테이블 위에 허브차 잔을 바라본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녀의 손은 잔을 잡을 듯 말 듯 멈춰 있었고 입술은 아무 말도 내놓지 못한 채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익히는 감정이었고 그것이 한동석의 가슴을 더 세차게 쳤어요. 그날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광숙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한 줄기 숨처럼 금세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끝을 흘렸고 허브차의 향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맴돌았어요.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 손가락만 조용히 3번 두드렸고요. 그 소리는 답답한 공기를 뚫고 나가는 신호처럼 울렸어요. 내가 농담처럼 들렸나? 그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고요. 그 말은 낮게 깔리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아니요, 회장님 말이 진심이란 건 알아요. 광숙은 침묵의 턱을 겨우 어문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말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그럼 왜 거절했지? 그는 덤덤하게 던졌지만 뒷말은 차마 꺼내지 못한 듯 살짝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끝으로 허브차 잔을 돌다 멈췄고요. 조심스럽게 말끝을 이어나갔어요. 저한텐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걸 정합니까? 내가 좋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의 말은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광숙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붉어진 눈가와 번들거리는 눈동자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어깨선이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한동석은 끝까지 그녀를 바라봤고요. 한참을 말없이 숨만 쉬며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낮게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툭 치면 정말 울 것 같더라. 그 말에 광숙은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이번엔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잠시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잡아당기듯 클로즈업했고요. 그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입꼬리는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조용한 회장실, 식어버린 허브차, 움직이지 못한 손끝, 쌓인 말들. 그 모든 것이 광숙의 대답보다 먼저 도착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대답은 없었지만 모든 건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동석은 침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세워둔 복도의 간접 조명이 방 안벽면을 얕게 타고 흘렀고요. 그 불빛은 마치 의도한 듯 구두를 스치고 지나가 침대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가 아까 벗어둔 새 구두는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끈의 방향마저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죠. 침대 가장자리에 다가선 그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고 몸에서 흘러내린 셔츠는 무릎 위에서 고요하게 멈췄어요. 그는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침대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침대 모서리에 앉은 그는 시선을 왼편 베개로 옮겼고요. 오른편엔 매일 그가 베고 자는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왼쪽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듯 반듯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깔린 얇은 커튼 그림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지 않은 누군가의 실루엣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이불을 들추지 않은 채 그대로 베개 옆에 앉았고 한동안 손끝으로 베개 시세 봉제선을 따라 조용히 문질렀어요. 체촉감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손끝은 점점 느려졌고 이내 멈춰버렸죠. 그는 시선을 침대 옆으로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저렇게 정리해놓은 건 내 쪽이지만. 잠시 웃은 표정 뒤에 그는 허브차 향이 서려있던 공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는 듯 코끝을 한번 스쳤고요. 아무래도 복선이 된 것 같아.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마치 자기도 모르게 댓글 반응을 떠올린 듯한 말투였어요. 실제로 누군가는 말했죠. 광숙이 올 거라는 복선이죠. 근데게 등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이불 위에 눕듯 기댔어요. 왼편 베개엔 그의 그림자 일부만이 얹혔고 광숙의 향은 없었지만 대신 기억이 잠시 눌러앉은 듯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한 줄기 불어오자 커튼이 흔들렸고요. 그에 따라 베개 싯 위 그림자도 아주 짧게 움직였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더 말하지 않고 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안 오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지. 그가 닿게 혼잣말을 이어갔고요. 그 말은 설득처럼 보였지만 스스로를 위로하기엔 조금 허전했어요. 근데 말이야 언제부턴가 난 저 구두를 놓고부터 잠이 안 오더라. 대화는 혼잣말의 형식을 가장한 고백처럼 들렸고 그 고백은 유하게 울리는 방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맴돌았어요. 구는 그대로 베개도 그대로였고 단지 그의 눈빛만이 어딘가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당기지 않은 채 다시 눈을 감았고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온 빛이 천장을 살짝 비추며 방 안을 흐릿하게 밝혔습니다. 그 빛은 그날 아침까지는 아무 의미 없던 사물들을 전부 감정으로 채워버리고 있었고요. 침실은 마치 마음속 가장 조용한 방 하나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말했죠. 툭 치면 울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은 말이 되지 못한 채 조용히 방 안에 눌러앉아 있었고 그날 밤 침대 위로는 아무런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평소처럼 술도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른 아침부터 작업대를 닦았고요. 주방 한쪽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스스로를 무언가에 집중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익숙한 동선대로 움직였지만
움직임 속에선 잠깐 멈칫하는 리듬이 끼어 있었죠. 유단을 닦던 손이 투명한 테두리에 오래 머물렀고 닦인 유리 위로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겹쳐 보였을 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동작은 점점 느려졌고 잔을 겹쳐 쌓으려던 손은 네 번째 잔 앞에서 끝내 멈추고 말았어요. 광숙 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고요. 그녀는 놀란 듯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괜찮아요. 생각 좀 하느라.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젖은 천을 움켜쥔 채 잔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직원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켜줬고 광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잔을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말 아직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고 말끝은 술도가 내부의 조용한 공기 속에 조용히 사라졌어요. 말을 꺼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멀리로 향했고 닦던 잔이 더 이상 닦일 데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참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감정을 지우려는 몸짓이자 되려 그 감정을 더 깊이 각인시키는 움직임이기도 했죠. 창밖으로 들어온 햇빛이 술도가 내부를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광숙의 얼굴은 조금 더 창백해 보였어요. 그녀는 차주원자를 들다가 뚜껑을 놓쳤고요. 바닥에 떨어진 뚜껑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어요. 직원이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 말엔 익숙한 단호함이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단호함 너머에 얇게 깔린 무언가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주전자의 뚜껑을 줍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어요. 손바닥 안에 쥔 뚜껑을 천천히 펴보며 그 표면의 작은 금을 가만히 바라보았고요. 그 조그만 흠집 하나에 오래 시선이 머무른다는 건 마음속에 어떤 파장이 일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녀는 그대로 뚜껑을 천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숨을 들이켰고 찻잔 등반 위로 시선을 옮겼어요. 차, 드릴까요? 그녀는 불쑥말을 꺼냈지만 상대는 없었고요.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끝을 놓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고 말을 꺼낸 후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고 그 움직임에 길게 내려온 앞머리가 뺨을 스치며 흔들렸어요. 누군가 보면 말했을 거예요. 말없이도 이 여자는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그는 끝내 찻잔을 들지 않았고 다 닦은 잔들을 쌓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서 폐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중역급 고탁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들어선 채 서류 파쇄통 옆에 쌓인 종이 더미를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이미 폐기된 자료들이었지만 묘하게 일부가 찢기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고요. 그중 한 장의 종이에 끌린 드는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들어올려 펼쳐보았어요. 노란빛이 감도는 복사용지 한 장. 그 위에는 붉은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또렷하게 살아있었죠. 계약은 이미 시작되었어. 그는 순간 눈을 찌푸렸고 종이를 가만히 반으로 접은 뒤 가슴 안쪽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며 누가 있었는지 CCTV가 이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렌즈는 없었고 복도에 연결된 카메라 각도 또한 이 문서 폐기실 앞까지만 닿아 있었어요. 그는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소리까지 조절하며 문을 나섰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가 회장실 복도 앞에서 마주친 비서팀 과장에게 물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주 금요일 회장님 방 CCTV 일부가 아예 녹화가 안 됐더군요. 과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기술팀에선 일시적 오류라고 하는데 타이밍이 좀 묘해서요. 독고탁은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안쪽 유리문 너머로 옮겼습니다. 그날 한동석은 회장실에 혼자 머물고 있었고 CCTV에선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방에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었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죠. 허우차 잔 하나, 향이 진하게 배어있는 린넨 냅킨 한 장,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회의 의자 배치. 이상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최 이사님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다른 임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툭 던진 말이 재훈의 귀에 걸렸고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날수적은 편이긴 했지만 연락이 안 된 지 이틀이 넘었다면 그건 좀 다르죠. 회장님은 알고 계신 걸까요?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이미 쪽지를 손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긴 거지. 혼잣말 같지 않은 독백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낮게 새어나왔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손끝은 아주 천천히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불은 들씨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번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명하게 마음에 각인되듯 보였어요. 그날 이후 독고탁은 회장실로 가는 길에 항상 같은 복도를 2번 확인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감췄는지보다 왜 하는 단어가 점점 더 강하게 남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한동석은 옷장을 열고 와이셔츠를 한 장 꺼낸 뒤 조심스럽게 단추를 풀었습니다. 아침에 벗어둔 셔츠는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고르게 걸려 있었고요. 그 셔츠를 개키는 손길은 바느질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습관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셔츠를 접다가 거울을 바라보았고요. 거울 너머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입가까지만 있었고 눈동자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날 웃더라. 눈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은 옷장 문이 다시 닫히면서 사라졌어요. 그는 소매를 정리한 셔츠를 손에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고요. 집 안은 냉기가 내려앉은 듯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끓여둔 허브차가 식은 채 남아있었고
그는 세 잔을 꺼내 티백을 넣고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정중했고 티백의 실끝마저 찻잔 옆에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의자에는 누군가의 자리를 미리 비워둔 듯 쿠션이 살짝 눌린 채로 놓여 있었고요. 그는 그 맞은편을 조용히 바라보다 찻잔을 들어 올렸고 손끝이 따뜻함을 감지하자 그제야 살짝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 없는 자리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말을 걸게 되는지. 그의 혼잣말은 대답을 바라는 어투는 아니었지만 말끝엔 다 못 꺼낸 문장이 매달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접힌 린넨 냅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 냅킨을 펼쳤고요. 그 접힌 자리에 손끝을 오래 머물게 했어요. 냅킨 안쪽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한번 움켜쥐었던 흔적이 종이에 숨결처럼 얕게 패여 있었죠. 그는 그 가국을 엄지로 조용히 따라가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광숙 씨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혼잣말은 흐름 없이 뚝 떨어졌지만 마치 무게 있는 문장처럼 방 안에 잔잔히 울렸어요.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방 안엔 찻잔에서 퍼져나온 허브향만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은 멈춘 듯 천천히 돌았고 그는 그 소리를 가만히 따라가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다 알아요.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요. 그 표정엔 서운함도 후회도 아닌 아주 얇은 인정 하나만이 남아있었어요. 혼잣말은 원래 대답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는 다시 눈을 떴고 맞은편에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도 대화는 혼잣말로만 채워졌습니다. 마광숙은 장롱맨 아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두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상자는 묘하게 무거웠고요. 먼지가 얇게 앉은 표면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걸 외면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상자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와이셔츠 한 벌과 흰 손수건, 그리고 접혀있는 메모지가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고요. 광숙은 와이셔츠를 꺼내며 깃을 쓰다듬었고 오래전 다려졌던 자국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확인했어요. 메모지를 펼친 순간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다음에 입을 땐 내가 직접 다려줄게요. 말은 작았지만 그 말 안에는 과거의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를 받았습니다. 광숙 씨, 잘 지내죠? 네. 언니, 그럭저럭이요. 왜요?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상자 위에 둔 채 조용히 대답했고 손끝은 다시 천을 쓸고 있었어요. 정리라는 말 쉽지 않죠. 혹시 그 사람 거? 네.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네요. 근데 왜 지금 꺼냈어요? 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고요. 그 뒤에 마치 대답 대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다려줄 마음이 있었을까? 그냥 말이었을까?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맞아요. 근데 말도 남기긴 했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참을 상자를 닫지 못한 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 셔츠를 다시 꺼내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사람은 알았을까? 말은 방 안에 흩어졌고요. 광숙은 와이셔츠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어깨를 한번 털어내고 깃을 정리하며 다시 중얼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려볼까? 그 약속 내가 지켜도 되겠죠? 그녀는 상자를 닫지 않았고 포스트잇은 여전히 상자 안에 살짝 기울어진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모든 장면이 다시 시작된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오늘 아침 구두를 신지 않은 채 발코니로 걸어 나왔습니다. 양말 바닥에 닿는 타일이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그는 그 감각조차 무시하며 고요하게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은 여전히 진동 한 번 없이 조용했고 그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한 건이라는 작은 알림만이 멈춘 시간처럼 남아있었죠. 그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원을 껐습니다. 읽는 순간 내가 먼저 드는 거잖아.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말끝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광숙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썼다 지운 메시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씩 느려졌고 입력된 문장은 전송 직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 감사합니다. 저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그녀의 옆눈을 슬쩍 훔쳐보다 말을 걸었습니다. 또 그 문자 쓰는 중이에요? 봤어요? 아니, 그냥 요즘 광숙 씨가 자꾸 멍하니 휴대폰 들여다보는 거 보면요. 광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내려다 또 멈췄어요. 타이밍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눈빛이 좀 그랬어요. 전에도. 기다리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 조심스러운 만큼 나도 신중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엔 보내요. 이번에도 안 보내면 둘 다 너무 고생만 하잖아요. 광숙은 그 말에 말없이 웃었고 고개를 숙여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메시지를 지우고 말았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출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동석은 여전히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테이블 위 냅킨을 한번 펼쳤고 포스트잇 한 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두 사람이 남긴 메모. 그 글씨를 따라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고요.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 말
아직도 답을 못 받았네. 핸드폰을 다시 켠 그의 화면에 알림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그 눈빛은 화면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었지만 아직 대답하지 않은 마음은 서로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예고편 기반의 창작 뇌피셜입니다. 진짜 고백, 진짜 대답은 언제일까? 본방사수,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내일이 더 설렐 거예요.